한국교회 총연합이 한국교회의 연합과 비전을 모색하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과반수 득표로 이홍정 총무의 연임을 결정했습니다. 신임 회장으로는 한국구세군 장만희 사령관이 추대됐습니다. 겨울철 길거리를 울리는 빨간 냄비와 종소리,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이 미국 뉴저지에서 열렸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은퇴 선교사를 위한 주거공간 생명의 빛 홈타운을 건립하고 준공기념 개원식을 진행했습니다. 순복음 축복교회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와 온라인 교회 활용을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한국교회의 코로나 위기 극복, 예배 회복, 새로운 부흥과 연합을 다짐하기 위한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한국교회 연합과 비전 대회인데요. 하나된 한국교회를 기치로 내건 행사인 만큼 보수 연합기구 대표들의 메시지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현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2021 한국교회 연합과 비전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교회가 당면한 코로나 위기 극복과 예배 회복, 새로운 부흥과 연합, 비전을 다짐하기 위한 자리라고 한교총 측은 설명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한교총 대표회장 장종현 목사는 국가 재난 극복의 중심에는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있었다며 참석자 모두의 마음이 모인다면 우리는 지금의 어려움을 잘 이겨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가 사회적인 신뢰를 해야 됩니다. 우리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밖으로 홀로 넘쳐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때 교회는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여 민족의 소망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진 특별 기도 시간에는 국민 통합과 초갈등 해소를 위해 민족 복음화와 평화 통일을 위해 코로나19 극복과 예배 회복을 위해 한국교회 연합과 새로운 부흥을 위해 참석자 모두 기도를 모았습니다. 주요 정교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행사인 만큼 각계각층의 축사도 이어졌습니다. 정치계를 대표해 박병석 국회의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축사했고 교계를 대표해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와 예장통합 김태영 진경총회장이 나섰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행사로 치러지는 만큼 한국교회 연합과 한국기독교 총연합 등 보수 연합기관 대표회장들의 연합 메시지도 이어졌습니다. 한국교회가 모처럼 한자리에 모이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겪는 모든 위기는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요. 자기 아집과 욕심과 교만, 이기심을 내려놓을 때만이 연합과 비전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135년 역사 돌이켜보면 사실상 분열의 역사였습니다. 이제 분열의 역사는 끝내야 합니다. 갈등의 역사를 끝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대통합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교총은 정치, 사회, 각계 인사들 중 한국 기독교계에 공을 세운 인물을 선정해 한국교회 공로상도 시상했습니다. 국회 조찬 기도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진표 국회의원을 비롯해 황우여 전 부총리, 서원재 교수, 이혜훈 전 국회의원 등 8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한국교회 연합을 비전으로 내세운 한국교회 연합과 비전대회, 새로운 부흥의 길 함께 열어갑시다라는 행사 주제처럼 하나된 한국교회의 새로운 모습이 곧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읍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제70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이날 총회에선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연결식에 참석해 논란이 된 이홍정 총무의 연임이 확정됐습니다. 신임 회장으로 추대된 한국구세군 장만희 사령관은 이번 회기 동안 지구 생명 공동체의 평화와 공존을 위해 힘쓸 것을 강조했습니다. 박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새 개명의 길을 걸으라는 주제로 제70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이날 총회에선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연결식에 참석해 추모 기도를 한 일로 교계 비판을 받은 이홍정 총무의 연임이 확정됐습니다.
연임 안건 투표를 앞두고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총 127표 중 찬성 96표, 반대 31표로 총무의 연임이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총무는 4년의 임기를 더 이어가게 됐습니다. 이용중 총무는 이 자리에서 5.18 희생 유가족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잘못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뜻을 밝히며 모든 회원 교단과 함께 하나님의 선교와 교회 일체, 민족 통일을 위해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게 보여주신 신임과 불신임 모두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헤아리며 위임해 주신 새 계명의 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화해와 일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신임 회장으로는 한국 구세군 장만희 사령관이 추대됐습니다. 장 신임 회장은 이번 회기 동안 본회가 실천해야 할 선교 과제를 수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구 생명 공동체의 평화와 공존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고백하며 전 지구 생명 공동체의 평화와 공존을 위해 일하도록 협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협의회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며 화해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세상의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에 앞장서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기후위기 시대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총회 선언문도 채택됐습니다. 교회협 제70회 총회는 향후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를 이루는 일과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일, 차별을 넘어 평등을 만드는 일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박재현입니다. 겨울철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빨간 냄비,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이 미국 뉴저지에서 열렸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본격적인 모금 활동이 시작된 건데요. 한인 교계사회는 소외된 이웃을 향한 온정의 손길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구TV 뉴욕지사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눔의 계절을 알리는 상징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이 시작됐습니다. 구세군 뉴저지 한인교회가 20일 올해 불우이웃 돕기를 위한 본격적인 모금 활동을 위한 자선냄비 시종식을 열었습니다. 뉴저지 리치필드 한아름몰에서 열린 자선냄비 시종식에서 먼저 최 다니엘 사관은 구세군 자선냄비를 소개했으며 어린이 악대 연주에 이어 뉴저지 목사회 회장 윤명호 목사의 격려사와 함께 타종식을 가졌습니다. 최 다니엘 사관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작은 것을 나눔으로써 더욱 부유한 마음과 사랑의 열매가 가득한 아름다운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해마다 마음이 설레이고 또 염려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가 모금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의외로 정말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도와주셔서 저희가 작년에도 정말 많은 분들에게 저희가 정말 충분히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최 사관은 특히 올해는 지역 단체들의 지원 약속을 받았다며 교회나 단체를 중심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종식에서 목사협의회 회장인 윤명호 목사는 격려사를 통해 시민들이 정성껏 모은 성금은 어려운 이웃에게 위로가 되고 새로운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좋은 씨앗을 이렇게 퍼뜨리게 되어지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 세상이 지금보다도 더 훨씬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고 따뜻한 세상이 되고 또 행복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세상 우리 함께 만들어 가시면 어떨까요? 시종식은 구세군 뉴욕 한인교회를 창립한 김종원 부정령의 축도로 마쳐진 후 올해 자선냄비의 첫 기부로 목사협의회에 기부금이 전달됐습니다. 구세군 뉴저지 한인교회의 목표 모금액은 $50,000, 뉴욕 구세군 한인교회가 $20,000로 책정됐으며 올해 모아지는 모금액은 불우이웃 성탄절 식사 제공과 양로원 선물 전달, 불우아동 성탄 선물 제공, 긴급재난 구호, 쉘터 운영비 등에 사용됩니다. 지난해에 이어 팬데믹 속에서도 빨간색 구세군 자선냄비가 돌아왔습니다. 시민들의 온정의 손길을 모을 예정인데요.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주고 도움을 주는 구세군 자선냄비에 시민들의 많은 동참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TV 뉴욕 뉴스 전상입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생명의 빛 홈타운을 건립하고 준공기념 개원식을 진행했습니다. 생명의 빛 홈타운은 은퇴 선교사를 비롯해 만 60세 이상 노인을 위한 노인 복지주택인데요. 준공 기념 개원식 현장에 한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귀한 장소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또 이곳에 함께 사시는 분들을 섬길 수 있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은퇴 선교사를 중심으로 한 노인복지주택 생명예빛 홈타운을 건립하고 준공기념 개원식을 진행했습니다. 개원식은 일부 개원예배와 2부 흉상 제막식으로 열렸습니다. 개원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남서울 은혜교회 박완철 담임 목사는 은퇴 선교사 마을을 세우기 위해 미랄복지재단이 지난 5년 동안 많은 노력을 했다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개원이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이건 하나님께서 계획부터 설계부터 비전부터 그분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이렇게 펼쳐 보이셔서 아름다운 예배당 또 아름다운 홈타운의 이 마을들 여호와의 열심히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 아닌가. 2부 흉상 제막식에는 생명예빛 홈타운 건립에 기여한 고 함태우 후원자의 흉상이 공개됐습니다. 함 후원자는 오뚜기 명예회장으로 2015년 315억 상당의 개인 주식 3만 주를 기부했으며 이 중 10,000주는 미랄복지재단에 전달돼 생명예빛 홈타운이 건립될 수 있었습니다. 홍정길 목사님의 귀한 사명과 열정에 아버지께서 공감하시고 흔쾌히 기부를 하셨습니다. 생명의 빛 교회가 지어지는 공사 현장에도 혼자 혹은 저희들과 설레임을 안고 여러 번 방문하셨습니다. 그 당시 아버님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 지어진 교회, 홈타운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예빛 홈타운은 연면적 약 19,000제곱미터 규모로 피트니스 센터와 도서실, 식당 등 입주자들을 위한 부대 시설이 모인 본관동과 36세대의 주거 공간이 배치된 입주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은 은퇴 선교사들이 오셔서 선교에 관련된 일도 하시면서 또 노후에 안락하게 지내는 그런 공간입니다. 선교사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이 공간이 선교센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은 2016년 첫 삽을 뜬 후 준공에 이르기까지 기도와 기부로 함께해준 후원자분들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생명예빛 홈타운이 주거 공간이 없어 막막한 선교사와 은퇴한 분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경기도 화성 순복음 축복교회에서 지난 18일 위드 코로나 시대와 온라인 교회 활용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강소영 교회 훈련교회와 교회성장연구소가 연합해 개최했습니다. 순복음 축복교회 오영대 목사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교회를 통한 복음의 통로의 확장성과 오프라인 교회의 강조를 통한 교회의 회복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며 그 균형을 잡기 위해 오프라인 교회와 온라인 교회를 각각 강조하는 두 기관의 연합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회는 이를 통해 주변 교회에 세미나의 내용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기독사학 법인들의 연합체인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가 기독사학 사명으로 새롭게라는 주제로 사학 미션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기독사학 법인들은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과 함께 자정 기능을 강화해 기독사학의 정체성을 회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이범민 선교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강북제일교회가 지난 21일 추수감사절을 맞아 성도들이 자신의 생활 속에서 경험했던 감사에 대해 간증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날 간증 중에 특히 유리공장을 운영하는 구본용 집사는 공장 내 작업 중 외국인 근로자가 무거운 유리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고 다행히 캄보디아 근로자인 소반디 씨가 생명에 지장이 없이 치료를 통해 회복되고 이를 계기로 복음을 받아들여 큰 기쁨의 감사를 체험하게 됐다고 간증해 은혜를 더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향년 90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을 알아온 전 대통령은 23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숨졌습니다. 1931년 경남 합천에서 태어난 전 대통령은 1955년 육사 11기를 졸업하고 1979년 박정희 대통령 피살 사건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이 된 데 이어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군사 반란을 통해 집권한 전 대통령은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을 유혈 진압했으며 1988년 초까지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퇴임 후 내란과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1997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습니다.
정부가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 중 5조 3천억 원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하고 2조 5천억 원을 국채 상환에 쓰게 됩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23일 초과 세수 중 약 40%인 교부금 정산재원 7조 6천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1조에서 12조 원 중 5조 3천억 원은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 5조 3천억 원과 기존에 확보돼 있는 예산을 합해 12조 7천억 원의 규모의 민생대책을 가동하고 코로나 피해를 입은 업종에 1% 금리로 2천만 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국내 대기업의 고용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 인덱스가 313개 대기업의 고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용 인원은 올해 3분기 현재 124만 9천여 명으로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1% 감소했습니다. 특히 정규직이 1만 8천여 명 줄고 비정규직은 5,300여 명 늘면서 고용의 질도 저하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많아지면서 은행 점포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은행 점포 수가 2015년 말 7,281개에서 올해 말 6,183개로 1,098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가 터진 2020년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이에 스마트 뱅킹이 은행 거래 핵심 수단이 됐지만 디지털 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나 비수도권 거주자의 불편이 한층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인 사도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 후보로 추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도 광산은 태평양 전쟁이 본격화한 후에는 구리와 철, 아연 등 전쟁 물자를 확보하는 광산으로 주로 활용됐습니다. 일제는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해 조선인 노무자를 사도 광산에 대거 동원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군함도와 비슷한 역사 왜곡이 벌어지지 않도록 동향을 주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의 코로나19 재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프랑스 총리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와 회동한 벨기에 총리는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총리실은 현지 시간 22일 성명을 통해 장 카스텍스 총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10일간 격리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스텍스 총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그와 만난 벨기에 인사들도 무더기로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일부터 한국을 비롯한 63개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들을 대상으로 무격리 입국을 시행 중인 태국에 3주 만에 해외 관광객 약 5만 명이 입국했습니다. 올해 들어 태국에 입국한 10만 명가량의 해외 입국객 중 절반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3주간 입국객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이 7,999명이었고 다음이 아랍에미리트 7,935명과 독일 5,600명 순이었습니다. 세계에서 벼락이 많이 치는 국가 중 하나로 꼽히는 브라질이 기후변화 때문에 연평균 7천만 번 정도인 벼락이 1억 번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브라질에서는 벼락 때문에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 2019년까지 20년간 벼락 때문에 2,194명이 사망했습니다. 2014년 초에는 리우 데자네이루시의 명물인 거대 예수상에 벼락이 떨어지는 바람에 손가락 2개와 머리 부분이 손상됐으며 6개월간 복원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일부 지역은 전날부터 내린 눈과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겠지만 영하권 추위는 주말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8도, 강릉과 대전 11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부산 14도, 제주는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선교의 황금기를 읽었던 1세대 선교사들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은퇴 선교사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평생 복음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노후가 쓸쓸하지 않도록 한국교회 차원의 예우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